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내일이 지나면 한 해가 끝나고 2025년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2024년에게 계속 질척대고 싶은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오늘의 녹음, 바로 2024년의 마지막 녹음은 이번 달 일취월장의 인생작에 대미를 장식해줄 저희 일취월장 청취자 한 분의 인생작을 들고 왔습니다.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소개해주신 인생 작품은 바로 책 오만과 편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취월장을 하면서 또 꽤 여러 고전들을 다뤄왔었잖아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읽어보셨나요? 네, 한 중학교 때 처음 읽고 그때 많이 읽고 성인 돼서 한 번 읽어본 것 같아요. 네오님은요?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제가 맞춰봐도 질문을 되나요? 잘못 잡았나요 혹시? 맞춰보세요? 안 읽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또 일취월장 공식 까막눈으로서 공식 안 봤어요 맴이에요. 보셨나요? 안 봤어요. 맞죠. 근데 영화는 제가 진짜 4-5번은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키이라 나이틀리 배우님을 한때 또 좋아해가지고 이거랑 안나 카레리나인가 이런 거를 한참 이렇게 돌려봤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만화책으로 막 폭풍의 언덕에서 제인 에어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도 보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만화책으로는 봤을 수 있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이 책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어렸을 때는 아니. 그쵸, 명작이긴 해. 그쵸. 그런 것 같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영화로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줄거리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 시골 네더필드에 사는 엘리자베스. 어느 날 동네의 큰 저택에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돈 많은 청년 빅리가 오게 됩니다. 잘생기고 신사답고 또 무엇보다 돈이 많은 빅리에게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마을 여자들은 애를 쓰는데요. 그와 함께 온 친구 다하씨도 무척이나 부자인데다가 단정했지만 사람들 틈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탓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만한 남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만난 다하씨의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경멸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일취월장 고유 코너가 있잖아요. MBTI 맞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하씨 원의 논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하씨는 어떤 MBTI를 가진 인간인 것 같은지. 지금 고민이 되지만 뭐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T? 아이 아니에요? 뼈 아이 같은데? 저는 T가 되게 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근데 뭐 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먼저인가요? 네오님의 그러면은 T라는 선택은?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말아주세요. 본인 의견대로 가세요. 근데 T인 것 같아요. F면은 빅리가 너무 F 느낌이 있으니까 빅리랑 같은 결은 아니니까 T인 것 같고 IST 망했다. 저는 ISTP요. ISTP? 전 INTP. No? INTJ. INTJ랑 ISTP랑 조금 헷갈려요. INTJ 같아요. 그러면 ISTJ 가볼게요. Let's get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I랑 T는 다 동일한데 N과 NS와 P 늘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I랑 T는 확실하고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부자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고 피아노를 치고 사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귀족이잖아요. 그렇죠. N이다. 오잉? 책 읽고 사유하고 막 토론하고 독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N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데. 그래요? 어떤가요? 설득력 있었죠. 설득력 있긴 한데 제가 S라고 그럼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고 근데 뭔가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았어요. 그게 표현이 좀 많이 서투르고 잘못됐을 뿐이지 흘러가는 분위기를 아닌가?
좀 말을 안 해가지고 어려워요 이해하기. 저는 어쨌든 다하씨가 엘리자베스의 집안 때문에 빅리한테 만나지 말아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 결혼은 너가 기우는 결혼이다라고 맞아. 말한 거기 때문에 좀 낭만파가 뼈, 아닌 느낌. 네, 뼈에 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랑은 그걸 바꾸는 게지. 사랑 박사시네요, 박사. 그럼요. 사랑은 원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면 왜 제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게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IST까지는 나름 저도 명확했는데 저는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다하씨가 엘리자베스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박차고 찾아가 그쵸. 문을 벌컥 열어요. 그래서 그쵸. 엘리자베스가 왜 뭐 오셨냐, 차라도 맞아. 내어드릴까 이랬는데 맞아. 아니래요. 그 말 한참 안 하다가 즐거웠다 이러고 가요. 개웃겨. 그것이 저는 사랑에 빠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제이의 모습이다 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빼미님이 항상 지론처럼 말하셨던 게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 Love 그렇죠. makes 자꾸만 사랑하게 되면 원래 사람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항상 예.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피적인 모먼트가 꽤 나왔지만 다시는 원래 그러지 않아서 더 힘들고 더 용기를 낸 것 같은 캐릭터의 느낌이 Exactly. 풀풀 났어요. 그래서 ISTJ이고 ISTJ가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전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뭔가 박명수 같지 않아요? 좀 비관적이고 박명수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ISTJ나 INTJ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은 조금 더 자기의 인생이 정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껴들 틈이 별로 없는 느낌?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막 휘두르려면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간 자체가 별로 다른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좀 부족하고 시니컬하고 좀 꼬여있고 근데 이 꼬여있는 게 막 엄청 음침해서가 아니라 그냥 별 생각이 없는 딱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 박명수 씨보다는 주제? 아니야. 박명수보다는 덜- 안 꼬였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러면 저희는 그 정도? 뭐 그 정도? 아, 결정이 네. 안 난 채로 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빅리 약간 엠프제 같지 않나요? 엠프제 그런 거 같네요. MBTI 맹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힘들어요. 뭐 MFP 아니면 MFJ 같은데 그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네, 언짢으세요? 소년미가 있어요. 빅리는 확실히. 하지만 그런 리즈의 마음을 모르는지 다하씨는 똑부러지는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빠지게 되는데요. 언니 제인이 빅리 씨의 저택에 머무는 것이 걱정된 리즈는 마차로나 갈 수 있는 길을 혼자 걸어서 가게 되고 빅리 양은 그런 엘리자베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뒤에서 비아냥대는데요. 그런 빅리 양의 조롱하는 말들을 다하씨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다하씨는 리즈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표현이 서툴고 남들 앞에서는 다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건 저의 또 썸머의 사랑이 뭐길래 코너가 돌아왔는데요. 사랑이 뭔데? 표현이 서툰 것이 사랑을 하는데 결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진짜 현관 그 자체예요 둘이. 제가 그쵸.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맛있었구나. 어쩐지. 현관 맛돌이에요. 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외국 영국이나 우리나라 그러네. 1800년대나 현관이 맛있는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현관 클리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 of course 예. 네네네네네. 너무 네. 중요하다. everything 표현은 네. 사랑의 everything이다. 네. 오, 근데 표현을 서툰 거잖아요. 노력해야지. 그거 잘못됐죠. 배워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원활하다? 서툰다고 사랑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럼 반대가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만 못 받는 거다라는 걸 알았을 때 좀 그게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나한테 직접 이렇게 톡 건드려야 좀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포용력이 좀 좁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 저는 사람은 원래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마음을 느끼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가 그렇지 않다면 같이 하는 건데 맞춰 가려는 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내일이 지나면 한 해가 끝나고 2025년이 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2024년에게 계속 질척대고 싶은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오늘의 녹음, 바로 2024년의 마지막 녹음은 이번 달 일취월장의 인생작에 대미를 장식해줄 저희 일취월장 청취자 한 분의 인생작을 들고 왔습니다.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소개해주신 인생 작품은 바로 책 오만과 편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취월장을 하면서 또 꽤 여러 고전들을 다뤄왔었잖아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읽어보셨나요? 네, 한 중학교 때 처음 읽고 그때 많이 읽고 성인 돼서 한 번 읽어본 것 같아요. 네오님은요?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제가 질문을 되나요? 잘못 잡았나요 혹시? 맞춰보세요. 안 읽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또 일취월장 공식 까막눈으로서 공식 안 봤어요 맴이에요. 보셨나요? 안 봤어요. 맞죠. 근데 영화는 제가 진짜 4-5번은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키이라 나이틀리 배우님을 한때 또 좋아해가지고 이거랑 안나 카레리나인가 이런 거를 한참 이렇게 돌려봤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만화책으로 막 폭풍의 언덕에서 제인에어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도 보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만화책으로는 봤을 수 있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이 책을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어렸을 때는 아니. 그쵸, 명작이긴 해. 그쵸. 그런 것 같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영화로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줄거리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 시골 네더필드에 사는 엘리자베스. 어느 날 동네의 큰 저택에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돈 많은 청년 빅리가 오게 됩니다. 잘생기고 신사답고 또 무엇보다 돈이 많은 빅리에게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마을 여자들은 애를 쓰는데요. 그와 함께 온 친구 다하씨도 무척이나 부자인데다가 단정했지만 사람들 틈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탓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만한 남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만난 다하씨의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경멸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일취월장 고유 코너가 있잖아요. MBTI 맞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하씨 원앤 온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하씨는 어떤 MBTI를 가진 인간인 것 같은지. 지금 고민이 되지만 뭐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T? 아이 아니에요? 뼈 아이 같은데? 저는 T가 되게 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근데 뭐 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원정가요? 네오님의 그러면은 T라는 선택은?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말아주세요. 본인 의견대로 가세요. 근데 T인 것 같아요. F면은 빅리가 너무 F 느낌이 있으니까 빅리랑 같은 결은 아니니까 T인 것 같고 IST 망했다. 저는 ISTP요. ISTP? 전 INTP. No? INTJ.
INTJ랑 ISTP랑 조금 헷갈려요. INTJ 같아요. 그러면 ISTJ 가볼게요. Let's get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I랑 T는 다 동일한데 N과 P 늘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I랑 T는 확실하고 제가 먼저 말하자면 부자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고 피아노를 치고 사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귀족이잖아요. 그렇죠. N이다. 오잉? 책 읽고 사유하고 막 토론하고 독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N이에요. 제가 맞긴 보기에. 한데. 아 그래요? 어떤가요? 설득력 있었죠. 설득력 있긴 한데 제가 S라고 그럼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고 근데 뭔가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았어요. 그게 표현이 좀 많이 서투르고 잘못됐을 뿐이지 흘러가는 분위기를 아닌가? 좀 말을 안 해가지고 어려워요 이해하기. 저는 어쨌든 다하 씨가 엘리자베스의 집안 때문에 빅리한테 만나지 말아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 결혼은 너가 기우는 결혼이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낭만파가 아닌 느낌. 네, 뼈에 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랑은 그걸 바꾸는 게지. 사랑 박사시네요. 박사. 그럼요. 사랑은 원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면 왜 J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게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IST까지는 나름 저도 명확했는데 저는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다하 씨가 엘리자베스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박차고 찾아가 문을 벌컥 열어요. 그래서 그쵸. 엘리자베스가 왜 뭐 오셨냐 차라도 맞아. 내어드릴까 이랬는데 맞아. 아니래요. 그 말 한참 안 하다가 즐거웠다 이러고 가요. 개웃겨. 그것이 저는 사랑에 빠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제이의 모습이다 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빼미님이 항상 지론처럼 말하셨던 게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 Love 그렇죠. 자꾸만 사랑하게 되면 원래 사람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항상 예.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피적인 모먼트가 꽤 나왔지만 다시는 원래 그러지 않아서 더 힘들고 더 용기를 낸 것 같은 캐릭터의 느낌이 풀풀 났어요. 그래서 ISTJ이고 ISTJ가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전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뭔가 박명수 같지 않아요? 좀 비관적이고 피지컬하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ISTJ나 INTJ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은 조금 더 자기의 인생이 정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껴들 틈이 별로 없는 느낌?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막 휘두르려면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간 자체가 별로 다른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좀 부족하고 시니컬하고 좀 꼬여있고 근데 이 꼬여있는 게 막 엄청 음침해서가 아니라 그냥 별 생각이 없는 딱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 박명수 씨보다는 주제? 아니야. 박명수보다는 안 꼬였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러면 저희는 그 정도? 뭐 그 정도? 네. 결정이 안 난 채로 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빅리 약간 엠프제 같지 않나요? 엠프제. 그런 거 같네요. MBTI 맹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힘들어요. 뭐 MFP 아니면 MFJ 같은데 그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언짢으세요? 소년미가 있어요. 빅리는 확실히. 하지만 그런 리즈의 마음을 모르는지 다하 씨는 똑부러지는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빠지게 되는데요. 언니 제인이 빅리 씨의 저택에 머무는 것이 걱정된 리즈는 마차로나 갈 수 있는 길을 혼자 걸어서 가게 되고 빅리 양은 그런 엘리자베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뒤에서 비아냥대는데요. 그런 빅리 양의 조롱하는 말들을 다하 씨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다하 씨는 리즈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표현이 서툴고 남들 앞에서는 다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건 저의 또 썸머의 사랑이 뭐길래 코너가 돌아왔는데요.
사랑이 뭔데? 표현이 서툰 것이 사랑을 하는데 결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진짜 현관 그 자체예요. 둘이. 제가 그쵸.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맛있었구나. 어쩐지. 현관 맛돌이에요. 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외국 영국이나 우리나라 그러네. 1800년대 현관이 맛있는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현관 클리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 of course 예. 네네네네네. 너무 너무 네. 중요하다. everything 표현은 네. 사랑의 everything이다. 네. 오, 근데 표현을 서툰 거잖아요. 노력해야지. 그거 잘못됐죠. 배워야지. 그렇죠. 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원활하다? 서툰다고 사랑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럼 반대가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만 못 받는 거다라는 걸 알았을 때 좀 그게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나한테 직접 이렇게 톡 건드려야 좀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포용력이 좀 좁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 저는 사람은 원래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마음을 느끼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가 그렇지 않다면 같이 하는 건데 맞춰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에 서툰 사람들이 표현이 서툴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두 분은 다하씨 정도면 표현이 틀려 먹었죠. 그래요? 전 너무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해진다는 점점. 거는 이 표현이라는 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을 일단 자각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걸 전달하는 건데 두 가지 그 1단계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는 확실히 아는데 그걸 전달하기 싫거나 안 하거나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는 이제 2차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도 좀 늦게 자각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처음부터 딱 꽂혔는데 그게 뭔가 맞아요. 입덕부전기가 있어. 그게 좀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급발진을 해버리잖아요. 맞아. 맞아. 급발진 맞아요. 그래서 좀 다시는 너무너무 많이 미숙하다. 자기 마음을 맞아요. 읽어보는 것도 미숙하다. 심지어. 저도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어떤 누군가를 좋아해서 잘 되고 싶으면 스킬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다시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너 좋아해. 나 좋아해줘.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몸통 박치기를 해버렸다. 그쵸. 뭔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제 계획을 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하씨가 책은 어쩔 수 없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다하씨 마음도 알고 리즈 마음도 아니까 그럼 다하씨 정도면은 표현이 서툴지만 이 정도면 나름 귀여운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서툰 거라면 뭐 내가 이렇게 격려해주면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갱생이 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다뤘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제가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빅리 씨는 굉장히 햇살 남주잖아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이제 사회생활도 잘하고 능글맞은 사람이고 다하씨는 북부대공이에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솔직하고 입에 바른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웹소설 좀 읽었나 봐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럼 두 분은 어떤 성격이 더
그냥 캐주얼하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하씨 성격이죠. 어쩐지 빅리시죠? 지난주에 가고 싶다고 그럴 때부터 빅리시죠? 알아봤어요. 두 분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 저는 볼게요. 빅리요. 아 빅리요? 네. 아 근데 그런 것 1대1이네요. 같아요. 이상해요. 자꾸 자기 약간 추구미와 이렇게 엇나가는. 반대를 좋아하는 게 아닌. 좀 무슨 소리? 제가 북부 대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요. 아, 곤란하네. 햇살 여주 찾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맛있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반대되는 사람에 더 끌린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는 좀 더 솔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도 나는 못하는 일인데 얘는 이걸 하네? 좀 멋있어 보이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끌리는 건 완전 다하씨인데요. 그러면 성애적 감정 말고 그냥 어떤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요? 어떤 성격이 좀 더 그것도 다하씨를 옆으로 두고 싶어요. 왜냐면 빅리 같은 친구들은 저는 많거든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빅리 같은 사람을 주위에 좀 두고 있어서 좀 특수하게 또 다하씨도 갖고 싶네요. 갖고 있잖아요 여기. 다 가졌네요. 다 가졌어 이 사람 뭐야? 예스. 엘리자베스세요? 너무 부럽다. 위크햄은 안 갖고 싶어요. 누구요? 위크햄이요. 저는 그 선생님병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걸 볼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내가 채워지는 기분, 그런 게 전 연애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완제품 뭔가- 상태로 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완제품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채워온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중에 서로 같지 않은 부분을 트레이드 하면서 음. 배운다를 원하는 음. 거지. 근데 그게 뭔가 가르치고 뭔가 기다려주니 습득하고 이런 과정이 꽤나 막 뿌듯하기보단 좀 에너지 피곤해요. 소모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비슷한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다려주기보다는 나랑 너무 달라서 내가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저는 빅리 씨 같이 저렇게 막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은 좀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저도 반대가 다하씨인 거라니까요. 반대가 빅리 씨고. 아니 빅리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빅리는 안 하지만 제가 다하씨에 가까워요? 그런가? 스펙트럼에 않은데? 따지고 보면은 빅리 40? 아니다. 빅리 60에 다시 40 정도 아닐까요?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근데 걸쳐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하 씨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친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첫인상이 오래 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고 능글맞은 사람? 짬뽕? 짬뽕이다. 그런 거 강아 씨? 그거 괜찮다. 빙하시요? 빙하 씨. 뭐 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빙하 씨가 더 낫네요. 저는 만약에 그냥 이성애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끌리냐라고 말을 한다면 빅리. 저는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저는 좋아할 것 북부 같아요. 대공에게 참 양아치 끌린단 좋아하시잖아요. 말이에요. 양아치 늘 말해요. 늘. 다하씨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응. 그럼 또 약 먹고 매 순간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을 응, 거라서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만나려면은 빅리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맛돌이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르쳐 줄 자신 있으세요? 나의 이 따스함을 너도 배워라. 기다려줄게. 이렇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다하씨는 지금 배울 자세가 충분한 상태 아니에요? 오픈 마인드잖아요. 완전 오픈. 그러면 이 녀석 그러기만 해도 내 돼. 입맛대로 가르쳐 주겠어 하는 거죠. 그게 참 발리는 포인트인데. 다하씨의. 그치만 웹소설 세계관을 빼고 현실을 살아보자면 그래도 빅리 씨 같은 사람이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이 더 눈에 띄잖아요. 아. 그래서 밝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빅리는 거기 뭐지? 무도회장 같은 데 가면 모든 동네 여자들이 다 빅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만의 남주는 막 숨어있는 다시 그쵸.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맛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밥을 드시고 오시라고 했죠. 공복이신가 보다. 아. 근데 둘이 친구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리류와 다시류는 서로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단단한 사람이 좋거든요. 이 인물을 봤을 때 박 말고 박도 단단하면 좋겠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을 말하시는 거죠? 빅리는 푸딩 같을 것 같아요. 진짜? 별로 안 단단해 보여요. 오히려 나는 이런 외유내강 사람이야말로 아닐까요? 단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를 좋아하는 사람과 빅리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어떤 강이 있는 걸로.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같아봤자 뭐. 아쉽네요. 저희는 3명이라 가지고 어떻게 한 명을 나눌 수가 없네요. 아싸! 왜 본인이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전 빅리잖아요. 지금 반반거리잖아요. 지금 다시한테 썸머님이 끌린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마음이 시키는 근데 거는. 맞아요. 끌리는 거에 그게 더 머리와 먼저긴 마음이 해요. 싸우면 마음이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약 먹으려고 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울어드릴게요.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의 저택에 다녀온 뒤에도 계속해서 다시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지며 그와 대화할 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언젠가 다시가 리즈에게 춤을 추고 싶지 않냐고 제안하자 리즈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당신은 그렇다고 답하길 원했겠죠? 그래서 제 취미를 경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미리 꾸며진 계략을 빗나가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춤은 전혀 추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로요. 할 수 있다면 어서 경멸해 보세요. 아니 리즈가 이렇게까지 중2병처럼 있는 힘껏 다시를 대적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사실 얘는 이미 이 정도면은 살짝 관심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순수한 적대심에 저렇게 말한 걸까요? 이거 완전 입덕 부정기는 리즈에게 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아, 둘 다 쌍방이었다. 그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식했다. 아, 의식?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쵸. 진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욕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NPC로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콜린스. 의식을 했다는 건 그 시야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러니까 최하 단계는 아니다. 관심의 척도가. 그렇다고. 좋아서 더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첫 시작은 꽃차서라기보단 뭐 저렇게 싸가지 없지? 하고 음.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싸가지 없으니까 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쵸. 맞서야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었던 거예요. 끌림이 알아차리진 크다. 못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리즈였다면 다시를 경멸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내가 경멸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경멸이었다면 제가 리즈의 마음을 모르지만 응? 저는 이렇게 안적대시 할 것 같아요. 아, 경멸하면 그냥 네 이렇게 하고 한 번 쳐주고 이제 그냥 빠이. 진짜 싫으면. 근데 요 정도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마음이 있으면은 근데 확실히 리즈가 영화 주인공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제인 오스틴의 어떤 자의식이 많이 반영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진짜 당차고 강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유일하게 맞아요. 혼자 2000년대를 살고 있는 맞아요. 21세기 사람이에요. 삼순이보다 더 똑부러진다고요. 시대를 둘이 네. 리버스 해버렸어. 네. 그래서 그런 당찬 여성의 모습이 저도 내면에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다. 오. 약간 그렇게 큰 결심이 필요하진 않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예원님. 진짜 관심이 없으면 안 할 것 같다. 저도
저도 완전 똑같은 생각인데 어. 일단은 싫었다면 그게 이 싫음의 정도가 이제 피하고 싶다. 상종도 하기 싫다. 상정도 하기 싫다. 불쾌하다. 진짜 레알 콜린스 정도였다면 그 정도예요, 콜린스? 그렇지 않나요? 이 여기서 모사내기가 어. 그 싫음의 종류가 그렇잖아요. 다하씨처럼 싫어할 수도 있고 콜린스처럼 그쵸. 싫어할 수도 있는데 콜린스 정도였다면 저도 어떻게든 회피해서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노력 엄청 했을 것 같고요. 다하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지가 확실히 끌림을 기반으로 싫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세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지는 정말 경멸해서 세게 말한 부분에 당찬의 느낌이 있지만 저는 끌림에 좀 더 포인트를 둬서 괜히 싫은 소리 하는 느낌 있죠. 아, 그 딱 초딩이에요?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뭐요? 아, 그래요.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했죠. 이미 서투니까 어.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튼 서툰 저로서는 괜히 싫은 소리를 할 것 같다. 그럼 춤 안 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오. 저번 나는 안 근데 춤은 춰줄 춘다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춤 추면서 뭐라 할 거예요? 아, 꼼짝 못하게 손으로 막아놓은 다음에 음. 너 근데 이러면서 그쵸 이래야 잘 되는데 저는 싫은데? 이러니까 접점이 없죠. 아 슬퍼.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왜냐면요. 가장 소프트콘인 썸머님은 빅미씨 말해보세요. 왜냐면요. 저는 누군가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울어요? 더 잘해줘요 설마?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 그런 변태 아니에요. 미우는 떡 하나. 그러지 않고 저는 진짜 그냥 그쪽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진짜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척 등지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찬바람.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썸머님은 혹시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싫어하냐고요? 왜요? 거의 쳐다도 안 보시고 아이의 그런 느낌이 기반이었던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러니까 난 너를 싫어한다. 난 널 굉장히 경멸해. 이 느낌을 폴폴 내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다. 근데 조금 좋으면요? 근데 조금 일단 근데 저는 이 감정이 살짝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좋은데 경멸한다? 저도. 근데 만약에 제가 리즈였다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또 경멸했다면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경멸이었기 때문에 얘한테 대적할 에너지가 생겼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설령 알아차려서 나 얘 좀 좋아하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얘를 비아냥거리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더 친절하게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괜찮아요. 더 절망편이에요.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한다는 옵션이 없네요. 썸머님한테는 말을 하던가 예쁘게 말하던가 안 하던가. 맞아요. 다물던가. 그렇죠. 그래서 다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쵸. 만약에 진짜 경멸하는 사람이 경멸 100, 순도 100 경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대. 나한테. 근데 그게 좀 거슬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마지막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때 이제 진짜 아작 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한편 마을에 장교들이 오자 리즈의 엄마인 베넷 양은 자신의 딸들을 장교와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중 위컴이라는 장교를 알게 되고 그가 다하시와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위컴은 다하시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신에게 성직자 자리를 주기로 했지만 돌아가신 뒤 다하시가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를 험담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즈는 다하시를 더욱 경멸하게 되는데요. 한편 집안의 상속자인 콜린스 씨가 손님으로 오게 되고 엄마 베넷은 또다시 그를 누군가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거짓말의 발명 자꾸 끌어올되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들 결미새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사랑을 찾아서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무적으로 배경적으로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뭔가 득실을
따지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결혼 말고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남들처럼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하나의 결미새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미새는 결미새인데 이제 그러니까 배경 결미새 아니고 이제 사랑 결미새. 그러니까 삼이새? 저도 그러니까,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찾아야 돼. 지금이랑 똑같잖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때는 확실히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기반의 구조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엄청난 도파민을 최고로 좋은 거라고 느꼈고 그거를 이제 대대손손 알려준 거죠. 좋은 거니까. 그게 자기가 느낀 최상의 가치니까. 그러다 보니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결혼이 최상이라고 느꼈겠지만 사실 그게 지금도 어렵고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맞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경에 의해서 나의 몸을 이제 그 콜린스와 친구가 한 결혼 정도의 결혼도 나쁘지 않은 결혼이다. 라는 것까지가 이 시대의 성공한 삶의 척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지 않냐? 아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걸 완전 하고 싶기 때문에 썸머님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결혼이 중요했고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가? 네, 완전. Exactly. 지금도. 적극적으로 그냥 Yes.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오님의 엄마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을 다 보면은 우리 네온이 어때요? 우리 딸 어때요? 막 이렇게 하고 딸 결혼한다 그러면 갑자기 알아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엄마 캐릭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싫었거든요. 그 철부지 동생들과. 근데 정말 싫었던 포인트는 그거보다 엄마가 자꾸 뭐만 하면 말버릇을 나는 신경이 쇠약한데 너네는 이러면 되니? 약간 이런 이 말버릇 그 가스라이팅?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사실 이 시대상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엄마가 또 뭐 딸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버릇 그리고 막 어디 나가거나 아닌 척하면서 누구보다 원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싫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결혼 말고 중요한 가치를 찾아놨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인데 현실 베이스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어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흐름을 거스를 그런 이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갔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그냥 금사빠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겠죠. 해도 그 정도는 자신 있는데 결혼을 안 할 그럴 자신까지는 없다. 그 정도고요. 엄마가 저였으면 그냥 딱 리즈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리즈가 엄마 별로 안 친하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엄마로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빠한테 더 의지를 하잖아요. 저도 결국 다하시안랑의 그런 감정도 맞아요.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의지되는 엄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전 저희 엄마가 저랬으면은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오히려 이 작품에서 아빠가 되게 의외로 깨어있는 사상을 가진 그렇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리즈랑 아빠랑 이제 결혼을 허락받는 장면에서 너무 아빠가 울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좋은 쪽으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쵸. 3명이나 시집을 가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그런 뭔가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남은 그 동생들 있잖아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지금 맞아. 데려오라고 해라. 아무도 괜찮을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부녀지간에 서로 얼마나 부녀로서 의지하고 좀 그러니까 그 아빠도 되게 리즈가 자기 딸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똑똑한 똑똑하다. 딸이라 생각했는데 맞아. 여전히 똑똑한 결정을 한 걸 보고 대견해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좋았다. 대견하고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그 두 개가 이중적으로 잘 느껴. 키웠다. 엘리자베스와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진 다하시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위컴은 다하시에게 성직자 이상의 지위와 막대한 돈을 요구했었고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하시는 베넷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리즈는 그에게 미안함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썸머의 정말 고질적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엘리자베스는 왜 다시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를 경멸하다가 한순간에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저는 왠가요? 이 영화가 그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주제인 끌리는 사람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끌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 리지와 다시의 관계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인정하는 시기가 달랐다 뿐이지 왜? 왜 좋아하게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은 저는 딱히 안 들었고 오히려 경멸할 때가 뭐 저렇게까지의 저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둘이 이미 끌린다라는 거를 저는 그 무도회장부터 둘이 엄청 끌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둘 다 뭔가 얼굴만 보고 움찔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끌리는 사람의 사랑이라고 예쁘게 자꾸 보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어색한 네. 부분이 없었나요? 매료됐어요. 이렇게 이들에게. 될 거였다. 네. 결국 빼미님은요? 저도 끌렸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딱 어떤 사람이 사실 이성적인 그런 성애적 감정이 드는 건 3초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이 사람을 향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과분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사귀도 내가 아깝지 않은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할 텐데 그 검증에서 자꾸 다시 걸리는 거죠. 리즈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역시 봐. 이 사람 별로야. 별로야. 빅리 씨를 그렇게 꼬신 걸 봐. 얜 역시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거가 내가 이 사람을 조건을 두고 판단했을 때 false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오해였고 사실은 내 끌림이 맞았다. 내 판단이 맞았어. 내 판단이 맞았어. 촉이 맞았어. 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기뻐서 이렇게 호르륵 된 것 같아요. 좋은 해석인데요. 좋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끌림이 틀렸다는 그 생각이 되게 힘들게 했을 것 같거든요. 리즈를. 나는 왜 그쵸. 이런 나쁜 사람한테 끌리지? 자꾸 나는 생각나. 왜 이러지?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일까가 되게 스스로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기뻐했은 이유는 그 이유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던 게 아닐까요? 다시와 맞아. 있었던 그 일들을. 후의 일들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설득이 됐네. 설득완. 정답 찾았다. 왜냐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싫어할 만한 이유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따지고 보면 합리화한 거죠. 난 얘를 싫어해야 돼. 얘 이상하니까.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뭔가 그 구멍에서 이렇게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분출된 거죠. 좋아한다는 그 감정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리즈와 다하시의 오만과 편견이 이 둘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은가요? 오만과 편견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둘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은 더 빨리 사랑했을까요? 저는 진짜 이 책을 볼 때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어 제목도 멋진데 영어로 번역해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데요? Pride and Prejudice. 근데 이게 없으면 더 빨랐을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애초에 성사가 안 될까? 이걸 생각을 막 해보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랑에 빠질 때 과정